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 이제 새만금 투자 사례를 한 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보셔야 될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 그리고 세 번째가 자본,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3요소가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있지만, 과거부터는 항상 낮은 대우를 받아왔던 게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 그 이유가 보면 누구나 이제 노동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반면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는 극히 일부만 소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노동보다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자본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아왔던 겁니다. 이처럼 이제 노동력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지금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 중이거든요.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될수록 노동력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안 그래도 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노동력에 대해서요. 그만큼 이제 대우가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진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시점인 통화량이 조금씩 풀리고 있을 때 뭐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뭐 금리도 낮아진다는 소리가 있죠. 뭐 내년에는 조금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분명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더욱 많이 부동산 투자로 유입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토지 투자 원리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결코 어렵지만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제 이번에 새만금 투자하신 손님분이 계신데 사례로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새만금 배후도시인 부안군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제 도시기본 계획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부안군 내에서도 중심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개발축과 부도심은 어디에 있는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안군 도시기본계획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공간구조 설정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부안군 내에서도 어디 쪽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시킬 건지 대한 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1도심 2지역 중심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1도심을 부안읍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부안읍을 중심으로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은 즉 부안읍이 부안군 내에서 중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향후 이제 주거, 교육, 행정, 상업 중심으로 개발시키겠다 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을 보셔도 부안군 내 전체 인프라를 보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까지는 부안읍밖에 없습니다. 부안군 전체 인구가 5만 인구 정도밖에 안 되는 낙후되어 있는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먹고 자고 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안읍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향후 일자리라든지 개발지 내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많은 인구들이 만약에 몰리게 되면은 개발지 인접지인 의복리, 뭐 개화리, 장신리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1차적으로 부안읍으로 인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실예로 살펴보면 세종시에도 개발 계획이 진행됐을 때 실제로 인구가 늘어난 곳이 바로 인접지인 대전이랑 청주거든요. 하나의 이제 개발이 완성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도시가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잘 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접 시내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부안 읍내 쪽으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지 인접지 중에서도 직접적인 효과를 받는 곳이 바로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군산, 아래쪽으로는 부안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안군 내에서도 시내 쪽인 읍내 쪽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만큼 개발지와도 20분 거리에 읍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안군 내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중에서도 현재 상권이 주거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 지금 부안 읍내 아래쪽 부분인 봉덕리란 말이에요. 봉덕리 쪽도 보시면 곧 800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세대수가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안군 전체적으로 인구가 5만 인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0세대 공급이면은 이 엄청난 대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부안군 내에서도 10년 만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어진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이제 봉덕리 쪽에 제일건설에서 짓는 O2 그란데 1차는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내년 4월쯤에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 57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아파트 가격도 보면 상당히 비싸요.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확장비 포함해서 평당 780만원에 분양이 다 됐습니다. 거의 이제 전주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봉덕리 쪽으로 해서 주거타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주변으로 해서 지금 수생정원이라는 그 산책로도 만들고 있어요. 뭐 이제 부산에 보면 시민공원 같은 공원인데 규모가 30만 평 정도 됩니다. 그 부산 연지동에 있는 시민공원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인구가 고작 5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원보다 더 큰 규모의 공원을 만든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안군 내에서도 향후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걸 대비해서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제 공원 규모만 봐도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봉덕리에 비어져 있는 주거지 땅들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거 상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제 새만금 임장 다니다 보면 주변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금융업 종사하는 직원들 대출 받으러 갈 때 많이 만나죠. 그리고 이제 주변 이장님이나 부동산 쪽도 많이 정보를 듣는데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고급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몇 달 전부터 서해리 쪽에 아파트 건설사에서 땅 작업하고 있다는 소문이 워낙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위치에 항상 갈 때마다 예의주시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으로 해서 학교가 몰려 있는 곳으로 봐서 충분히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도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빈 땅도 워낙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짓는다는 현장을 수시로 가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가게들이 비워지고 인접지 건물들이 서서히 명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를 체크를 해봤는데 동일한 시점에 모두 땅들이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러한 현상은 건설사 측에서 다량의 매물들을 미리 작업해서 이렇게 도장을 미리 받아 놓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소유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여지던데 이처럼 이제 동일한 시점에 같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거는 충분히 이제 건설사 측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매입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눈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도 인접지 A급 매물 위주로 DM 작업을 보내고 저희도 이제 찾아가서 땅 작업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루라도 늦어버리면 좋은 땅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모두 여기에 서해리 위주로 해서 매물 작업을 많이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건 작업 도중에도 머지않아 부안군청의 고시공고 사이트가 올라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속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다 되고 나서 다음 달인 11월 7일에 이제 고시공고 들어가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고시가 떴더란 말이에요. 보면 부안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고시공고 입법 예고란에 가보시면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러한 고급 정보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도로 개설되는 곳도 싹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자주자주 들어가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고시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위치와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건축 규모라든지 세대수, 그리고 사업 기간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100% 확정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처럼 보면 도로도 어떻게 개설될 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토지의 지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고시문에 보면 부안 봉독 오투그란데 2차 아파트가 건설이 진행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봉독 오투그란데 2차 아파트라는 그 검색을 해보셔서 건설사 측이나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질지 대략적으로 뭐 뉴스라든지 그렇게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부안 오투그란데 2차 이렇게 검색해보면 관련된 기사가 쭉 나오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부안군에 최초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건설사는 전라북도에서 뭐 제일 유명한 게 제일건설입니다. 1위 기업인 제일건설이 이렇게 건축을 한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기사 문구도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위치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빨간 박스 보시면 이 검은 박스 안의 내용인데, 살펴보면 이제 특화 설계를 적용해서 지역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 이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부안군 최초 주상복합 아파트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1층에 다양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은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접지에 투자해야 될 그 상권도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투그란데 2차 하이스트 조감도인데, 이 그림은 이제 심의용이라서 확정은 아닌데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1층에 상가들이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살펴보면 네모 박스 위치가 아파트가 들어올 곳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적 편집도 풀고 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쪽에 넓은 빈 땅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거는 뭐 눈으로 봐도 땅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래서 아마 건설사 측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과정했을 때 이러한 횡단보도 위주의 단층짜리 건물들이 저는 상당히 매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위주로 물건 작업을 많이 했고요. 이쪽 빨간 선 도로변 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들어서는 네모박스 인근 우측편 코너 자리는 이미 이제 축협에서 소유를 해놨더라고요. 그 올해 여름쯤에 세 필지 정도 이렇게 매입해 놓았던데, 아마 이제 아파트 들어올 걸 알고 미리 이제 코너 자리를 선점했을 겁니다. 땅을 이렇게 300평 넘게 매입했던데, 아마 이제 축협 소유니까 크게 뭐 하나로마트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뭐 축산 농협이라든지 은행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급 건물들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 자체가 확 살아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투자한 손님분께서 매입한 건물은 1층짜리 상업지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어느 정도 월세도 나오고 건물 철거하기가 딱 좋은 단층짜리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오래된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라서 1층에 상가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제 스트리트 상가처럼 같이 연계해서 무언가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러한 땅은 딱 100평이기 때문에 건물도 충분히 높게 올릴 수 있고, 아무튼 이제 내 땅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싹 바뀌면서 향후 땅값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칠 입지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상권이 이제 미비하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골 도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 내 땅 좌측으로 아파트 200세대가 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축협이 들어오고 하면 결국 내 땅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좋아지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할 만한 입지가 되겠죠. 이처럼 이제 투자자분께서 구매하신 땅은 상업지 딱 100평짜리 메인도로 접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건물을 지을 때도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제 이러한 투자 사례들은 성공 사례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상업지 100평짜리 땅에는 어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부산 진구 계금동 177-144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이 96평짜리거든요. 이번에 구매하신 투자자 손님 평수보다 적다 그죠?
용도는 똑같이 일반 상업지역이고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죠.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높게 지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업지는 건폐율 용적률이 최대치로 높기 때문에 이처럼 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이러한 건물들도 충분히 들어올 만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재테크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월세 수익도 높고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계금동 515-3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94평이고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이처럼 이제 고층 빌딩이 지어져 있죠. 요거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아마 든든할 겁니다. 월세 수익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 사례는 좀 작은 평수입니다. 71평짜리 상업지 땅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계금동 177-289번지 사례고 땅이 이렇게 71평. 이렇게 이제 건물을 보면 땅이 71평이라도 건폐율 용적률이 아주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과연 이제 이러한 건물들은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처럼 토지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전략적으로 다가간다면 도심지 토지 투자도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다들 토지 투자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